자, 잘 쉬셨죠? 예, 이제 등기 접수 및 심사부터 해서 요 단어 끝날 때까지 보도록 하죠. 자, 이 파트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필요한 서류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 내에서 신청 도론상을 접수를 받게 되고, 접수받은 다음에 등기 실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한 다음에 등기를 실행할 사유는 실행을 해주고, 등기 못하는 사유는 각하게 되어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쭉 써놓은 것이 순서예요. 처음 나온 것이 등기 신청의 접수죠. 신청 들어오면 방문 신청이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이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경우에 접수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받는 것이 대상인데, 이제 방문 신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할 때가 있더라.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접수한 효과 발생 시기가 언제냐요. 효과 발생 시기는 신청서를 등기관이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접수한 시기가 됩니다. 언제 접수한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서류를 받았을 때 발생한다가 접수 시기가 될 것이고, 전자 신청하게 되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신청 정보가 저장이 된 때, 저장된 때 접수한 효과가 있다 해서, 방문 신청한 경우는 받았을 때가 되겠지만 전자 신청은 저장이 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접수가 끝나게 되면 부여받는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바로 접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접수 번호가 부여될 경우에 전자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될 것이고, 서면 등기일 당시에는 등기관이 부여해줘요. 해주는데 원칙은 한 건당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내용인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접수할 때 받은 번호가 뭐라고요? 접수 번호인데 여기 등기 실행 순서가 됩니다. 등기 실행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접수 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가 됩니다. 그럼 등기가 빨리 실행되면 순위도 앞서겠죠. 나중에 우리 옛날에 배운 것 중에서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배운 기억나세요? 그 접수 번호가 바로 이때 부여받은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나온 것이 방문 신청은 하나만 줄치세요. 언제 접수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신청서를 받았을 때 줄쳐 놓으시고, 근데 전자 신청은 저장이 된 때 접수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받아 등기를 실행해 주겠네요. 그럼 저장된 경우 나중에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한 효과는 또 언제 발생하느냐?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부터, 언제부터요?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서 법을 2012년도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개정안인데 한번 따져나 보자고요. 왜 그랬나? 자, 원래 전자신청이 들어오면 등기 사무 처리 기간은 24시간 주거든요. 24시간 하루에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1월 1일 날 접수를 받았더라. 그럼 24시간 내 처리하라는 얘기는 등기 며칠 내 실행할까? 1월 2일 날 등기를 실행해 주겠죠. 24시간이니까. 그럴 경우에 옛날엔 2012년 전까지는 이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실행이 등기 기재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효과 발생한다가 2012년까지의 규정이었었는데, 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과 발생하도록 바꿔놨는데, 왜 그랬느냐? 바꿔놓기 전에는 등기법상 주인 바뀐 시점은 등기한 때로 이때 인정을 했고, 또 대장에 기재하는 날짜는 대장에 주인 바뀐 날짜 접수를 적게 돼 있어요. 대장에는 접수를 적게 돼 있고, 등기부상 주인 바뀐 날짜는 1월 2일이고, 그럼 서로 날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맞춰 놓으려고 법을 개정하면서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접수한 때부터 효과가 있다 해서 끄집어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접수한 날짜가 바로 주인 바뀐 날짜가 되니까 1월 2일 주인 바뀌면서 대장에도 바뀐 날짜 이 날짜가 된다 그래서 일치시킬 목적으로 개정한 거니까, 등기를 끝나면 효과 언제 발생하더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도록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접수란 말 나오는, 접수는 신청서 등을 받는 게 접수니 큰 문제 될 건 없고, 접수받게 되면은 접수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하나만 줄쳐놓자고요. 디귿번 맨 밑에 거.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가로 열고 금지막하게 써두실 것이 환매. 뭐라고요? 환매. 환매는 매매계약과 계약을 반드시 동시에 맺어야 되고, 등기 신청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특위 같은 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접수번호가 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중에 아마 다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 동시 신청에서
법률상 동시에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외우지 마시고 1번하고 기역번하고 니은번 두 개만 체크하세요. 기역번, 니은번. 기역번의 경우는 신탁 등기고 니은번이 환매입니다. 신탁 환매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환매 등기든 신탁이든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차이점은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는 한 장만 내면 돼요. 환매는 신청서가 2장입니다. 신탁은 신청서 몇 장이라고요? 하나.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들어오게 돼 있지만 환매 등기는 별개의 신청 정보라고 나와 있죠. 2장입니다. 자꾸 헷갈리니까 옛날에 14회 강의할 때 외우시던 분이 어떻게 외운 게 있었느냐. 신탁은 신청서 한 장이면 되는데 환매 등기는 2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을 하겠대요. 뭐라고요? 왜 환장을 해요? 하면 2장씩 가져오라 그래서 환장하겠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이 있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신탁은 몇 장만 내면 되고 한 장만 내면 되고 환매는 2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을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외우시길래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환매는 2장, 신탁은 한 장인데 이번 달에 다 배우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나머지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접수증 유보라는 것은 접수증이 아니라 수령증이에요. 정확한 말은. 뭐라고요? 수령증. 서류를 받게 되면 서류 받은 확인 차원으로 수령증을 교부하는 것이 방문할 때 차이점이에요. 수령증을 교부해 준 다음에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부증을 교부해 주면서 수령증을 반납받아 갑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목 정도만 체크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등기 신청 접수받은 다음에 이제 심사인데 심사할 때는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입니다. 심사 어떻게 하라고요?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고 실제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가 심사할 때 규정은 심사할 때는 제출된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등기부, 첨부된 서류를 통해서 등기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일체 질문 또는 신문할 수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확인하는 것은 제출된 신청서하고 등기부하고 첨부한 서류를 통해서 등기 실행 여부를 결정해라가 판례 입장이며 일체 신문도 할 수 없고 질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하러 갔을 때 등기관이 진짜로 매매계약 체결했냐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러면 될까?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물어볼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나 보세요 그러면 할 말 없기 때문에 진정성은 상당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이 깨지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반대로 실제로 심사하게 되면 진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럼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이냐 그 예는 그날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진정성이 깨지더라도 빨리빨리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형식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심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국 사람은 빠른 걸 좋아해요. 성격도 굉장히 급하죠. 아닌가? 너무 급하다고 자판기 돈만 넣고 누르자마자 손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 불 꺼지면 빼도 될 거를 괜히 뜨거운 물 태워가지고 나 뜨거 그러면서 손 들어가 있고 버스만 오면은 이미 내려가 있죠. 차도에. 숨은 내려가면 될 것을. 심지어는 그러죠. 차도에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던데 또 승질 급한 모습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보면 급해요. 상당히. 외국에서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렇게 보면 핥아 먹더라고. 녹는 부분을. 부드러움을 느끼려고. 한국 사람은 그냥 그 땡땡 어른 거를 이빨로 깨물어 먹으면서 그냥 아유 머리 아파 그러면서 씹씹 먹는 게 한국 사람의 성격인데 어쨌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개발도 빨리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심사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다른 거는 줄쳐놓을 게 아니라 285페이지 맨 꼭대기에 오직 신청 정보 및 첨부 서류와 등기부에 의해서 등기 요건의 합당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권한밖에 없다까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심사는 시기가 언제냐요? 심사 시기는 접수할 때 심사해라, 등기부 기록할 때 심사해라. 기록할 때입니다. 접수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접수는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실판에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반드시 이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강 다리가 자기 다리라고 등기 신청 들어왔어요. 접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다음에 심사 후 각하하는 거지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접수는 반드시 받다 보니까 심사 시기는 접수 시기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할 때가 바로 시기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심사하다가 이제 등기 못하는 사유가 다음 나오는 것이 신청의 각하인데 각하라는 것은 법제 29조에 등기 못하는 사유가
총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 11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각하를 하여야 한다. 11가지가 아니면 등기를 실행해줘야 한다. 그걸 심사하는 건 심사의 기준이에요. 각하 사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11가지.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밑에 사건이 그 등기에서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 위반하게 되면 효과는 당연히 무효가 되면 일단 각하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별표 넣으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를 달고 들어오는데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법에 규정하기를 첫 번째가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못하는 물건은 앞서 배울 당시에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고, 아파트의 경우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지만 구조상은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등기 못하는 것들이고요. 또 권리라는 것은 유치권 등기할 수 없고 점유권 등기할 수 없고 하천 등기 못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하천 등기 못하는 것은 네 가지더라. 하천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하천에 등기할 수는 없다. 그것도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란 말 나오는데, 특약사항은 물어나 보자고요. 임차권 배웠어요? 임대차? 임대차의 경우 차임 몇 기가 연체되면 해지당해요? 2기죠? 당사자 합의하에 우리는 1기로 간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본 조문과 달리 정한 특약으로서 임차인의 불이행은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1기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3기로 정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 불리하게 정하는 건 효력이 없다 보니까 1기로 정하는 건 안 될 것이고, 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인데 경매 못하게 막아버리는 특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할 수 없는 사유고 하더라도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나온 것이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만 나오는데, 구분 건물은 아파트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파트 분양받으실 당시에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대지의 지분과 건물을 따로 팔아먹을 수는 없는데, 따로 떼어서 팔아먹는 경우도 등기할 수 없는 사유고, 네 번째,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수반성 인정이 됩니다. 채권과 저당권을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비읍번이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아마 다다음 주에 배울 텐데, 소유권자가 공유일 당시에는 전원이 전원 명의로 간다거나 공유자 중 1위는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하지만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한 경우도 사건은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서 각하하게 되며, 마찬가지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지분만 등기를 못하더라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상속을 수인이 받은 경우를 공동 상속 재산 소유권은 공유입니다. 공유다 보니까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둘 다 각하입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 나 뒤에 배우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관공서 또는 법원이 축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인데, 채권자 가압류하고 싶을 때 가압류는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의 가압류를 촉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채권자 직접 가압류 신청하러 온 경우, 그럼 촉탁 갈등을 신청한 경우도 방법이 어긋났네요. 이것도 각하. 가압류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 입장에서는 채권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촉탁가 들어오는 거지, 개인이 신청한 경우도 각하할 것이고, 이미 보존 등기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앞서 배울 때 후등기 저지력에 의해서 이 중에 소유권, 이 중에 지상권, 이 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개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각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문제를 냅니다. 왜 냈느냐?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를 구별할 수 있지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구별을 못해요. 여기는 공부한 사람들은 그릇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등기 못하는 거 배운다 그러니까.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변인지 된지 구별이 안 돼요. 이거 여기 4개 돼 있으니까 이쪽은 반드시 나중에 세 번 좀 하시고, 이 등기 못하는 사항은 뒤에 배워야 돼요. 뒤에 배우다 보게 되면 요거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믿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세 번째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무권대리.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등기할 권한이 없죠. 그 자가 신청한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 방문 신청은 이제 서면 등기인데, 방문 신청할 당시에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하게 됩니다. 방문일 때, 서면일 때는 반드시 와야 돼요. 당사자가 오든 대리인도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신청 서류가 퀵으로 배달된 경우, 이런 것도 전부 다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신청 정보 제공이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 신청 정보의 적을사항을 빼먹었다거나 또 도장을 찍을 때 도장 하나 빼먹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반드시 적을사항 부동산 표시 기재하시고 신청인 적고 원인 적고 날짜 적고 많이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빼먹은 경우도 각하예요. 그 다음에 6번이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나오는 내용과 등기부상 나오는 내용에 권리가 다르다거나 부동산 내역이 다른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랑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 예외 있다고 배웠어요. 아까 포괄 승계인 등기. 포괄 승계인 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등기 누가 신청하실 것? 상속인 아들이 신청하더라. 그때는 의무자와 등기부상 의무자하고 신청서가 다르지만 등기를 각하하지 않는다. 그 예외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의무자가 다르면 각하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신청 정보와 8번째가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까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서. 그 매매계약서가 들어왔는데 신청 정보에는 증여라고 써 있는 경우 각하하게 되고, 또 매매계약서에는 가액이 1억 원 찍혀 있는데 신청 정보에는 9천만 원 찍혀 있는 경우, 그럼 계약서가 다른 경우도 각하할 뿐더러 기재한 내용 다른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인데,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 내고 인감 둘 다 가져와라. 근데 인감을 빼먹고 온 겁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가 빠졌죠? 각하하게 되고,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매도인, 매수인 누가 주소증명정보 내야 돼요? 매수인이 내야 돼? 매도인이 내야 돼요? 둘 다 내라 그랬잖아요. 원칙 권리자만 내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낸다. 근데 매도인은 안 가져온 경우 각하당하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도. 10번째는 뭐니 해도 한 글자로 돈입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물어나 보자고요.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누가 가져갈까?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누가 가져갈까? 법원이 가져갈까? 등기소가 가져갈까?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누가 가져가냐요? 법원이냐 등기소냐요? 하나 둘 셋. 취득세 누가 부과하는데 등기소란 말이 나와요? 새 무서워? 아주 법을 만들고 난리 났는데, 취득세 과세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니까 서울시 내에 등기한 모든 취득세는 서울시 수입이에요. 오케이? 근데 고지서를 어디 가서 받아오셨어요? 서울시청 갔다 왔어요? 구청 갔다 왔어요? 구청가 받아왔죠? 과세는 서울시가 하는데 고지서는 구청가 받아왔네요. 여러분 납세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까지 시청 갔다 오면 멀잖아요. 구청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고지서는. 그럼 구청이 해준 일, 서울시가 일을 대행해주고 있죠. 그럼 징수한 취득세액이 3%가 떨어져요. 구청으로 수수료가.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서울시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등기소 입장에서는 일만 신나게 했지 받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등기소를 동물로 따지면 한 글자로 줄여서 대준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 다 가져가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서울시가 다 가져가고 등기소 받는 돈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등기소를 동물로 비교하면 왜 나보고 곰이라 그래? 기분 나쁘게. 저쪽 보고 곰이라 그래야지. 자, 곰이죠? 문만해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받는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규칙이 정해준 것이 수수료예요.
등기 신청할 때마다 한 건별로 수수료 걷도록 징수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수수료 수입증지로 해서 사서 신청서에 붙여야 돼요. 침 발라서. 거기에 권리 같은 경우 소유권 등기나 지상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4,000원 내게 됩니다. 그걸 모아놓으면 등기소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이 부과한 의무라는 것은 등기별적 맨 뒤에 보게 되면 수입인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인지세 납부할 의무도 있고,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기할 때 사야 될 게 있어요. 사야 될 것이 국민주택 매입 채권도 강제로 사야 됩니다. 한 글자로 줄여서 뭐다? 이건 다 돈 내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정보랑 대장이 다른 경우도 각하하게 되고, 등기부랑 대장 다른 경우도 각하하게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칠판에서 잘 보세요. 뭘 보고 심사한대요 지금? 신청정보, 등기부, 첨부서류죠? 이거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이 세 개 물일치가 많은 거예요. 11번째가 뭐예요? 신청정보와 등기부와 대장의 물일치. 오케이? 10번째는 돈 내지 않은 경우. 9번째는 필요한 서류 빼먹은 경우. 8번째는 신청서와 원인응서의 물일치. 7번째는 신청서와 등기부의 의무제의 불일치. 6번째 신청서와 등기부의 부동산이나 권리의 불일치. 5번째 신청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서 대부분 다 어디에 걸리더라? 여기 걸리는 신청정보.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다 보니까 이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할 수 있는 게 무언지 못하는 게 무언지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해야 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걸 내고 들어오다 보니까 등기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못하는 게 어떤 거 있는지 구별할 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거는 시간 해결해 주면서 채워져 나가니까 지금 외우면 좋겠지만 그거는 마법처럼 싹 풀려요 나중에 가서. 아 이거 등기 못하는 하는 거 다 알게 되니까 아직 그 부분을 보시란 얘기예요. 이건 나머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넘어가시게 되면 흠결의 보정이란 말 나오는데, 흠결의 보정이라는 것은 각하에 걸리게 되면 등기와 재량권으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권해보는 것이 재량사항입니다. 보정이란 얘기는 보완과 수정을 권해본다 이 뜻인데,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신청할 당시에 필증이랑 인감 둘 다 가져오라고 그랬죠. 인감이 빠진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말소하는데 뭐만 가져왔다? 등기 필증만 넣고 인감은 안 가져온 겁니다. 서류가 하나 빠졌네요. 서류가 빠진 경우는 아까 29조 9번째 서류가 빠진 걸로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 갔어요? 신청엔 머리를 딱 보니까 머리가 딱 정확하게 사각형이야. 이게 뭐 하는 사람? 네, 깍두기 있으면 어떡하려. 깍두기를 함부로 얘기를 해. 큰일 날라고 집에 가려고. 깍두기죠? 아니라 깍두기가 신청한 경우에 이 등이 각하했다가는 집에 갈 때가 좀 뒤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는 게 인감이 빠졌으니까 등기 못 해드리는데 인감 떼오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러 권해보는 것이 등기 재량권입니다. 이 보정을 권해보는 사유인 거지 명령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정을 하고 안 했다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량권이니까. 그 보정을 명하게 되면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것이고, 보정을 안 하게 되면 등기를 각하당하다 보니까 보정은 언제까지 보정하느냐? 보정은 법이 개정되면서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등기 실행할 때 가능합니다. 실제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관이 보정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해서 보정하실래요? 물어봐요. 보정하겠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오세요? 얘기를 해요. 법에는 다음 날까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언제 오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면 해주니까, 하지만 법에 나올 때는 언제까지래요?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로 개정이 됩니다. 작년에 개정이 된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보정을 명한 당일 보정해라 해요. 쓰지 마세요. 당일 보정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다가 개정한 거예요, 작년에. 당일이라는 말을 주니까 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등기 신청한 자는 인감 떼올 시가 충분하죠? 보정할 수 있겠지만 5시 50분에 등기 신청한 사람은 문 닫기 바로 직전일 경우는 당일 보정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로 법을 개정한 겁니다. 보정하기는 등기 실행을 해주는데, 보정 언제까지 보정하시라고요? 다음 날까지 보정하되, 통지 보니까 통지는 보정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권고 사유인 거지 명령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권고란 말 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보정은 언제까지 보정하실 것? 다음날까지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보정을 하게 되면 등기 실행해 주겠죠? 보정이 안 되면은 각하하겠네. 그 나온 것이 각하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할 때는 29조 각하사유 총 11개 있다 보니까 어디에 걸렸는가 그 이유를 적은 다음에 각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각하 방식에서 법제 29조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를 한다 나와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뭐 각하 결정 등본은 중요한 건 아니고 오른쪽에 각하 결정서 편철 안 봐도 되고 디귿번 첨부 서류 안부 그거만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디귿번 별표하시는 얘기예요. 각하당하면 등기 실행 안 해줬죠? 그럼 서류를 돌려 주긴 주는데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빼고 돌려줘요. 빼고 돌려주는 게 바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이네요. 각하 결정 등본을 교부나 송달할 때에는 신청 정보 이외 첨부 서류도 함께 교부나 송달해야 한다. 그럼 신청 정보 이외란 얘기는 신청서는 빼고 안 돌려줍니다. 뭘 뺀다고요? 신청서. 각각 신청서를 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신청서 반환하지 않고 신청서부터에는 수수료까지 뜯기는 거예요. 그럼 각하 같은 경우는 뭐를 뺀다고요? 신청서 빼고 아까 수수료 14,000원 수입증지로 붙이라고 그랬죠? 그거 뜯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각하 같은 경우 뭘 돌려받지 못한다? 신청서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각하 사유를 광고하고 실행하는 효력인데, 각하 사유 총 몇 가지가 있더라? 11가지가 있죠? 11가지 중에서 1번이 뭐였었나요? 관할을 위반하는 기. 그럼 관할을 위반하는 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하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나눕니다. 나눠서 이 두 개 걸리게 되면 등기는 당연 무효. 어떤 경우는 효과 인정하지 못해요. 당연 무효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의 신청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유는 등기 못할 사유를 할지라도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당연 무효 등기 아니다요. 그럼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는 얘기고, 직권 말소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 제기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 못할 게 등기가 되면서 피해분자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결하십시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 떠들을 때 무효 등기 몇 개밖에 없더라. 무효 등기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 전부 다 유효예요. 그럼 무권 대리 등기도 유효. 취득세를 안 냈습니다. 유효. 서류가 빠졌대요. 유효. 다 유효예요. 뭐가 아니면 두 개가 아니면. 그래서 1번이면 두 개가 무효로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290페이지에 등기법 29조 1호 1호는 뭐고? 등기소 관할이 아닌 거.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죠. 요거는 쭉 책을 고치자고요. 책을 좀 고쳐야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권리자 의무자에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취지를 통지한다 나와 있죠. 근데 잘못된 거니까 지워버리시고 그냥 1월 이후에 해당된 때에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 두 가지 해당하게 되면 법 개정안이 직권 말소한 후 권리자 의무자 등에게 통지한다. 이게 개정안이에요. 옛날에는 직권 말소할 경우에 1월 내 기간을 정해서 의견 인수자 기회를 준 다음에 직권 말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직권 말소부터 한 다음에 그 취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내 기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요 두 가지 걸리게 되면 지금 나온 내용 1월 동안 기간 기다렸다가 말소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 걸리면 직권 말소한 다음에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실은 통제 주문 끝나는 건 1월 이상 기간 기다리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확정됐으니까 직권 말소한 후에 결과를 통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뭐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말소한 후, 오케이? 권리자 의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월 내 기간을 기다린다 이런 말은 없어졌으니까 그거 싹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호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호 이하 사유인데 3호 이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한 후 그 등기가 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항개인도 이의를 다툴 수가 없고 서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찾으셨나요? 3호 이하 사유는 뭘로 해결하셔라? 소송으로 가는 건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나와요. 앞으로 처음 등기법 나갈 때 이 두 가지는 외우십시오. 매일 나올 겁니다. 매일 나오다 보니 결국 외울 수밖에 없어요. 등기법은 몇 개만 무효다.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경우는 무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의신청 여부도 설명드리는 똑같은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5번에 등기신청의 취하. 자, 취하라는 것은 차이점이 각하는 누구의 결정? 각하는 등기관의 결정으로 등기 실행 못하는 사유 각하란 말 쓴 것이고, 취하라는 것은 신청인들이 등기를 거둬들일 때가 취하란 말 쓰는 겁니다. 취하라는 것은 이제 누가 취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취하느냐, 그 다음에 취하할 때 발생하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취하의 범위하고 취하의 방법까지만 세분하면 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건 없어요. 간단히 보시면 돼요. 취하는 등기 신청인 스스로가 등기를 취하하게 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는 공동 신청한 등기의 경우 취하도 반드시 공동으로 할 것이고 단독으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신청은 취하도 공동, 단독 신청은 취하도 단독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동 신청할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라 쌍방다리 시키는 경우가 있어. 법무사에게. 쌍방다리 시킨 경우에 취하할 때도 쌍방다리까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한 거지, 쌍방다리 하는 등기를 일방대로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신청할 때와 취하는 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등기 신청을 임의 들어간 경우에 임의 대리인이 취하권이 있느냐요. 임의 대리인은 취하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 한해서만 취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것. 이건 어디랑 똑같은 규정이냐? 민법의 취소권자랑 똑같은 규정이에요. 민법 공부할 때 취소권자는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도 있었죠.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 인정되겠지만 임의 대리는 원칙은 취소권이 없고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별 무리가 없고요. 또 언제까지 취하느냐? 등기를 완료되기 전까지, 즉 마치기 전까지 등기를 취할 수가 있다요. 마치기 전까지 취하되 실무상에서는 여러분 이제 마치기 전까지만 나와 있죠. 또는 써두시고 각하 전까지. 언제까지요? 각하 전까지 취하를 받아주는데, 이 각하 전까지 취하를 받아주는 계기는 요거는 등기관 마지막 재량권입니다. 왜 마지막 재량권 행사하느냐? 이쪽에서 각하에 걸리면 각하하지 않고 보존을 권해봤죠? 각하에 걸리면 각하 안 하고 보존 한번 권해봤잖아요. 보존하면 등기 실행해주고 보존 안 하면 각하를 당하는데, 인감을 떼우시겠습니까? 보존을 권해봤습니다. 아, 귀찮으니까 안 떼우겠대요. 그럼 각하하겠네요. 각하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각하를 당하는데 인감 안 떼우시면 취하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마지막 재량권이에요. 취하를 왜 권해보느냐?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아, 각하당하게 되면 뭐를 빼라 그랬어요, 아까? 신청서 빼라 그랬죠? 그럼 취하가 된 경우는 모든 걸 다 돌려줘요. 그럼 반환을 할 때 효과는 모든 서류를 다 반환받습니다. 오케이? 돌려주는 것이고, 반대로 각하가 된 경우는 뭐를 빼라 아까? 신청서를 빼라 그랬죠?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신청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 수수료까지 돌려받는 게 취하, 안 돌려주는 게 각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각하하기 전에 취하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마지막 재량권이에요. 취한다 그러면 취하를 받아주고 다 돌려주는 것이고, 취하 안 한다 그러면 각하당하면서 신청서를 빼고 수수료 뜯기고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등기하러 갔을 때 등기관이 취하하실래요? 물어보면은 잽싸게 취해야 돼요. 그럼 그냥 와야 돼요? 커피 2개 뽑아주고 와야 돼요? 캔커피 2개 뽑아주고 와야겠죠. 만화처럼 생겼으니까. 차이점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물어볼게. 취하할 때 받은 서류가 있고 각하할 때 얘 빼고 받은 서류가 있죠.
요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니 써놓고 물어보는데 없을 것 같아. 왜 나와 거기서 자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아, 이 서류 안에는 등기 필증 있고 인감 다 있잖아요. 이거 못 쓴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잘못된 거 수정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건 요거 취한 거고 각하는 신청서 뺐죠? 다시 만들어야 돼. 이런 불이익 따르는 것이 각하의 효과다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이고요. 항상 차이라는 게 주로 문제예요. 범위는 전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반대로 일부도 취할 수가 있더라요. 일부 취하라면 언제 나오느냐? 얘는 일괄 신청한 때 언제라고요? 일괄 신청 시에는 일부 취하도 할 수 있더라. 아까 일괄 신청이라는 얘기는 일괄 신청이라는 얘기는 한 건당 하나씩 신청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러 건을 묶어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 기억나세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두 개를 담보 잡은 경우에 둘 다 취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만 취해도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서 이것도 과거 기출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둘로 나눠요. 본인이 신청한대로 취하시면 돼요. 전자 신청한 자는 전자로 취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신청한 자는 취하서 서면으로 취하는 거지. 서면 등기 신청한 자 전자로 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자 신청한 자 서면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취하에 다예요.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취하의 시기 언제까지 취하한대요? 마치기 전 또는 각하 전 요거하고 범위 뒤에 요 두 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관 처분의 이의는 맨 뒤에 그렇게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요건 잠깐 놔두시고 어디로 가느냐 뒤에 갔다가 요 다시 따를 봐드릴게요. 294페이지에 등기 실행 및 실행 후 조치 여기 마지막인데 지금 각하가 됐어. 이제 신청 들어온 거 심사한 다음에 294페이지로 가세요. 294페이지 가서 등기 실행 및 실행 후 조치 찾으셨어요? 네. 칠판에서 심사한 다음에 못하는 사람 각하했죠? 그럼 바로 볼 게 뭐예요? 이거 봐야지 이제. 아닌가? 이거부터 본 다음에 기분 나쁘면 이의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요건 이의 신청 나중에 보자는 얘기예요.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실행이라는 얘기는 각하 사유도 아니고 취하도 안 하고 유의한 등기가 등기 실행이 되는 것이 실행의 뜻이에요. 실행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 실행입니다. 그럼 기록할 때는 어떤 순서에 따라 기록하실 것? 등기 실행 순서는 접수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다 보니까 접수번호 순으로 등기를 실행해라가 기본 틀이에요. 접수번호 순이 등기 실행 순서인데 문제는 접수번호와 다르게 등기 실행이 된 경우에 그 등기가 무효 등기일까 유효 등기일까?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접수번호가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접수번호가 1번, 제가 2번. 그럼 여러분은 먼저 실행하고 저 나중 실행할 등기가 있는데 제 거를 먼저 실행했대요. 순서가 뒤바뀐 경우에 순서가 밀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등기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 유효로 가야 될까? 무효 유효. 하나 둘 셋. 유효입니다. 왜 유효일까? 두 개가 아니니까. 등기할 사항은 맞아요? 할 사항은 맞아요. 순서가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럼 순서가 바뀐 걸 내세워서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 그럼 순서가 밀린 여러분 피해본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거지. 무효 주장이나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접수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대로 기재하시고 기재 방법은 밑에 기록 등기부는 한글과 아랍어로 기재해야 돼. 외국인 성명을 적을 때는 국적을 함께 기재하더라. 그래서 미 합중국 헨리 키신저에서 정답 적어 놓고요. 근데 그러나는 안 보셔도 되고 등기부를 기재할 때 외국인 국호, 지명과 외국인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서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오는데 국적이 중국 사람이래요. 그럼 중국이라고 적을까? 뭐라고 적을까? 차이나라고 적을까?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합중국 이렇게 적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렇게 적다 보니 미국, 중국 적는 게 아닙니다. 외래어 표기법에는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사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게 돼 있어요.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도록 작년 재작년에 개정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예, 그거 법무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표시번호나 순위번호 기재할 때 또 사항란 번호 기재할 때 순위 기재할 때는 그냥 1, 2, 3으로만 기재하고 번자 안 씁니다. 근데 번자 쓰는 것은 사항란 적을 때는 번자 쓰게 돼 있어요. 이 말 뜻은 자 순위번호 기재할 때 등기부상 1순위 그냥 길을 써주고 그냥 저당권 적습니다. 그럼 여기 순위번호 기재할 때 번자를 쓴다 안 쓴다? 이건 안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란에 적을 당시에 얘를 만약에 말소하더라. 그럼 이 순위를 말소할 때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이렇게 적는 것이에요. 번자란 말은 순위번호 적을 때 번자 쓰지 않게 돼 있고 란에 기재할 때 이 번자 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책 읽어보니까 등기기록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란 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지란을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사항란에 기재할 때 이때는 1번, 2번, 3번과 같이 기재한다. 이 말도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기재할 당시에 소재지 적을 당시에 서울특별시는 약기가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다 적어야 되지. 서울시로 약기가 안 되고 부산도 부산 광역시 다 적게 되고 부산시라고 약기할 수가 없고 주소 적을 당시에 번지란만은 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0까지만 기재하지 번지란만 적지 않아요. 번지란만을 빼고 행정구역은 약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기재할 때 면적은 항상 제곱미터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연월일 표시의 경우는 항상 연월을 쓸 때 석이란 말은 뺍니다. 그냥 2015년 적게 되지 석이 몇 년 쓰진 않아요. 네, 등기 신청 정보 준용도 등기부 신청할 때도 똑같은 방식 적게 돼 있어요. 큰 문제 될 건 없으니 간단히 그냥 참고를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 기재사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표지부에 등기할 사항은 이건 외울 게 아니라 갖다 붙이면 되겠죠. 토지에 등기할 사항 몇 가지인가요? 표지부는 4가지. 아까 신청때 적었던 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어라. 건물은 소재, 줄치지 마세요. 이건 안 나오니까 그냥 아까 신청때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건물은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적어라. 똑같은 거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갑구는 뭘 적어야 돼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될 거 나올 건 없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등기 실행 후 조치에서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뭐가 나오냐?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정보를 누구에게 줄 것이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빠져보자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게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 내에서 등기 접수번호선으로 실행이 돼서 등기 완료가 된 경우에 등기가 끝났다고 주는 서류가 바로 등기필 정보 옛날만 등기 필증을 주는데 등기 필증은 요 등기 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만 줍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신청한다면 준다고요? 여기 마저 본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니까.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다면 주게 돼 있어요. 반대로 등기가 끝났는데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기부. 좀 기다려 보시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급해 성질이. 자, 그럼 등기부 정보 누가 신청하다만 준다고요? 등기 권리자. 권리자 신청한다만 주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권리자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가 지난주 배울 당시에 집은 채무자가 샀는데 등기를 채권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집 산 사람 채무자 등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 권리자 신청 안 한 경우 정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신청한다만 주더라? 권리자 신청한다만 준다. 반대로 권리자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 신청한 게 어떤 걸 신청해 주느냐 해서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에 정보에 작성하는 경우 찾으셨나요? A, B, C 작성하는 경우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 있죠. A번이 등기하는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찾으셨어요? 그럼 권리의 설정이라는 얘기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내는데 정보가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정보를 등기소에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에도 나와요? 나오. 보존 등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또 이번엔 B번이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에 대해서 가등기한테 가등기가 된 경우도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보니까 가등기는 써드릴게요. 설정하고 뭐만 이전에 대해서만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정보가 있다 없다? 있고 전세권 설정 가등기도 있고 전세권 이전 가등기 전세권 또 뭐 저당권 이전 가등기 다 나오는 겁니다. 권리에 대해서 설정을 하든 이전하는 정보가 다 나오더라. 가등기까지도.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공유나 합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 권리자가 추가되는 얘기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 공유나 합의가 돼야죠. 이게 바로 뭐다? 권리자를 추가하게 되면 또는 변경하게 되면 소유권자 공유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유는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유도 소유권인가요? 예, 합의도 소유권이에요. 약해지지 말고 공동 소유 세 가지가 있으니까 공유, 합의, 총유. 공유도 소유권, 합의 소유권이니까 정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등기를 누가 신청할 때 주더라?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등기를 실행하긴 실행했는데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요. 그동안 배운 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세 개만 설명드릴 텐데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집은 누가 샀나요? 채무자가 샀지요? 채무자가 샀지만 등기 신청을 채권자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별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권리자가 등기한 게 아니니까.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집산 채무자하고 신청한 채권자한테 같이 날아가요. 얘는 집 샀으니까 알려주는 것이고 얘는 신청했으니까 알려줄 목적으로 통지서가 각각 날아갑니다. 이거 지난주에 배운 건데 채권자 대위 신청하지 정보 작성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더라 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거든요. 배운 기억나세요? 제가 다음 주 등기 필 정보 나올 때 또 나와 그때 배우려고 지금 배우는 겁니다. 미리 한번 제가 설명하고 들어갔었는데 기억 안 나죠? 다음에 또 하면 돼. 뭐 한 번 듣고 다 하면 저도 1년 먹고 살아야지. 어쨌든 채권자 대위 신청하게 되면 집은 누가 산 거예요? 채무자가 샀지만 등기 신청 안 했잖아요. 뭐 정보 나오지 않는다. 또 앞서 배울 때 이행 판결 기억나실라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이 말 뜻은 안 되겠다. 그래야지. 가박을 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있더라. 그 매매계약은 등기 신청을 둘이 공동으로 하겠네요. 같이 신청하게 되면 권리자 등기하러 왔어요? 신청하러 왔어요? 네, 그럼 우리 앞으로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 나오는 겁니다. 권리자 하러 왔으니까 이게 원칙인 반면에 문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매 대금 다 받은 의무자 같은 경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제가 제기했어요.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기억나세요? 그럼 지금 누가 신청을 왔어요? 권리자 혼자 하러 왔지요? 권리자 등기하러 왔나요? 네, 왔으니까 이제 얘한테도 등기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집 산 사람이 등기 신청했으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집을 얘가 샀는데 등기를 얘가 안 가지고 가게 되면 거꾸로 얘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은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가져와라 가져가라? 가져와라. 이거는 가져가라죠. 그럼 집은 누가 사고 어디 사고 신청은 합의했잖아요. 이때는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죽겠죠? 네. 네, 나도 죽겠어요. 자,
내가 이걸 왜 강의해서 이렇게 헤매고 앉아있는지. 자, 다시. 지금 이 집 산 사람이 누구예요? 자, 잘 알면 돼. 의리사죠? 원칙으로 둘이 신청하러 갔나요? 색깔내고. 둘이 갔죠? 그럼 얘가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정보를 준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갔죠? 반대로 이건 노란 색깔. 둘이 등기하러 가야 되는데 얘가 등기하러 안 해요. 협조를 안 해요 지금. 그럼 얘가 소송을 내서 혼자 간다는 얘기예요. 혼자 가더라도 권리자 혼자 왔어요? 권리자가 왔죠? 그럼 정보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이 가져가라고 소송을 대신 등기해 준 거예요 지금. 그럼 등기 신청은 누가 했고? 의무자가 했고 집 산 사람은 권리자잖아요. 그럼 권리자 등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보를 안 준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만 정보를 주더라. 권리자 안 한 경우는 안 준다요. 그러다 보니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하게 되면 정보를 주지 않는 대신에 마찬가지로 권리자하고 신청한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가 들어갑니다. 얘는 둘 다 받는 이유는 신청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과거 배울 때 미등기 부동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 하는 경우가 있더라.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하시면 돼.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권을 했던 얘기 신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소유권 다 신청한 게 아니죠? 직권을 한 거니까 정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소유자에게 당신 앞으로 등기 끝났습니다. 완료 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이 세 명은 본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별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자들입니다. 근데 권리자들이 정보를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왜? 등기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자 다시 등기표 정보는 누가 신청하면 준대요? 자꾸 외쳐야 돼. 그럼 뚫려 언젠가는. 권리자가 신청하면 준다. 오케이? 근데 집을 샀지만 권리자 등기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대신에 뭘 주더라? 등기 완료 통지서 대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집 하나 먹을 때 등기필증이 있어요? 등기필 정보? 없죠? 대신 받은 게 통지서죠? 이거 넣으면 등기 인정해줘요. 그래서 안 배웠기 때문에 아까 등기필 통지서의 대용 그걸 넘어왔던 거예요. 이것부터 봐야 되니까. 죽겠죠? 아, 다시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책 보자고 이제. 등기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 옛날 뭐 등기필증이 나오는데 이건 누가 신청한 때만 주더라? 권리자 한 경우만 주더라. 집을 산 사람이. 오케이? 그 집을 샀지만 등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 끝나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여러분이 샀는데 여러분이 등기 신청 안 하다고 다른 자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등기필증 못 받았지요? 그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줘라 대신에? 통지서가 날아간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밑에 따라 붙는 게 있을 겁니다. 다 쓸 게 아니라 BCD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BCD 그게 이거예요. 오케이? B번이 뭐예요? 채권자 대위는 집은 누가 샀어요? 채무자가 샀지요? 신청을 누가 했어요? 채권자. 권리자 등기한 게 아니네요. 정보 안 나온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한 경우는 집은 누가 샀고 매수인이 샀고 신청은 의무자가 했죠? 권리자가 신청한 거 아니네요. 정보 안 나옵니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한 경우도 직권을 한 건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세 개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틀 잡았어요? 그럼 정보를 안 주니까 대신 뭘 줘야 돼요? 통지서 주죠? 그래서 D급번 이름은 안 봐도 되고 넘어가서 미음번도 안 보셔도 되고 비읍번 안 봐도 되고 15번 안 봐도 되고 299페이지에 등기 완료 통지 찾았나요? 네.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의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하려는 얘기인데 통지받는 대상이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음번 동그라미.
니은, 디귿, 미음. 아, 기억도 동그라미 치세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쳤어요? 그럼 이제 기역번이 누구냐? 이쪽에서 요거예요. 채권 대위 누가 신청했어요? 채권자 신청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무자 신청했네요. 이 두 명이 신청인이라는 얘기예요. 신청인도 받고, 오케이? 그럼 대위 채권자에서 누가 받아야 될까? 채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경우 신청한 경우는 권리자가, 직권보존 등기 소유자가 받는 이 뜻이에요. 그럼 신청인도 받고 권리자까지 같이 받는 게 그게 기역, 그겁니다. 나눠지는데, 자, 마지막 정리해요, 이제.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신청할 때만 줘요? 떠들어야 돼. 떠들면 열려요. 권리자 신청하면 주죠? 근데 권리자 등기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 대신 뭘 줘라? 통지서를 준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권리자가 한 경우만 준다.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시면서 풀면 풀려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근데 지금 뭐가 왔어요? 아니, 올랑말랑해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와도 다음 주에 잊어먹을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감 잡았죠? 네, 이렇게 감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가 마지막 절차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란 말이 나오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일까, 등기가 우선일까?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항상 등기입니다. 그럼 선, 등기 후 대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집을 사시고 땅을 사시고 샀을 때 등기 끝난 다음에 구청 가서 내가 집을 산 소유자입니다. 대장의 소유자 바꿔주시오. 신청한 분 계세요? 아니요. 한 분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가 소유권 바뀐 사실을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받은 대장소관청은 통지받은 내용대로만 소유권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 나오는 권리는 소유권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통지하는 등기가 총 8가지인데 맨 밑에 보니 뭐가 나왔느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다음 페이지에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경정, 소유권의 말소, 소유권의 말소회복,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무조건 지체 없이 통지해요. 통지받은 내용대로만 소유권 정리하면 소유권자는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감 잡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과세자료 송부인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랑 이전 등기랑 가등기까지 해서 이 3가지 등기 끝났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세 목적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친족 간의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더라 다 걸리는 겁니다. 세무서 자료가 넘어가서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과세자료 송부란 얘기인데 또 지체 없이 해주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 1년의 과정인데 오늘 배운 요거만 싹 스크린 해드릴게요. 5분 동안만.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쭉 방향만 잡으시면 돼. 신청 들어왔죠? 접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등기 시행을 결정하는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서면은 서류를 받았을 때, 전사는 저장이 될 때. 접수됐잖아요. 그럼 번호 부여해줘야겠네?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서류 받았죠? 이거 등기할까 말까 심사하라는 얘기예요. 심사할 때 심사는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다 보니까 보고 따지는 기준이 신청서, 등기부, 첨부 서류 보고 따져라. 그러다 보니 요거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각 가사의 대부분이 다 뭐에 걸리는 게 많더라. 신청 정보와 뭐에 부딪혀 맞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각하를 각하에 버리고 취하할 거 취하하는데 각하하기 전에 취하를 또는 보정을 권해볼 수가 있더라. 보정을 권하면 등기해준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보정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된다. 근데 보정이 안 되는 경우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하자니 좀 미안한 마음 드니까 취하를 권해볼 수도 있더라요. 오케이? 그럼 취하가 권해진 경우 취하를 해야겠네? 취하 누가 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공동 신청하는 게 취하도 공동. 임의들은 취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취하해라?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나 또는 각하되기 전까지. 취하한 경우는 모든 서류를 다 돌려준다요. 이해 갔어요? 전부 취하도 가능해요? 일부 취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자, 전부 취하도 일부 취하도 가능하죠? 예. 전자 신청한 사람 취하도, 전자로, 서면도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할 거 취하고, 각할 거 각하고, 남은 사이 등기 실행해 주더라요. 등기 실행 순서는 접수번호 순서. 그 등기부 기재할 때는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있었죠.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신청인, 원인, 목적 다 적었잖아요. 그대로 등기부에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가 끝나면 뭐가 나오더라?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정보는 여기서 마지막에 걸리는데 아까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때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가 끝났지만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을 사서 내가 등기 신청을 하더라. 그럼 나는 뭘 받고 등기필 정보를 받는데 집은 내가 샀는데 등기를 내가 신청 안 하고 다른 자가 대신 신청한 경우는 집은 샀다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정보를 안 주니까 대신 뭘 받아라? 통지서 받아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통지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잡아드리게 되면 페이지가 270페이지가 하니까 270페이지 그거를 설명 못했던 거예요. 맨 꼭대기에 등기필 통지서의 대용 찾았어요? 그럼 채권의 대위 나와 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나와 있죠? 미등기 직권 보존 등기 나와 있죠? 요 세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정보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그럼 권리자가 뭘 받았어요? 통지서 받았잖아요. 그럼 통지서를 등기불증 받은 게 없으니까 이 통지서를 등기불증에 대신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등기불증 대용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걸 아는데 그거부터 하면 이게 안 배운 사항이니 몰라서 넘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만나서 엮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등기법. 등기법은 제가 뭐라 그랬느냐 세 번째 들을 때 알아요. 왜 앞에 두 번 듣고 나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나야지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아니까 한 번에 다 듣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만 방향만 잡으시고 줄만 열심히 치시란 얘기예요. 줄만 열심히 치게 되면 3월달에 줄 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집중해 가시면서 들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서 공부 참 어렵죠? 예, 공인중개 사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 314페이지에 강론 절차에서 변경기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3월달, 1월, 2월달에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들어서 안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줄만 열심히 치시고 3월달 나갈 때 조금 올라갈 때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남으면 돼요. 충분히 따라 올라가니까 우리 시험은 3월달에 보는 거 아니라 언제 봐요? 10월달에 그때까지 알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